반갑습니다.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저는 안동에서 13년째 사주상담을 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기사생입니다. 요즘은 열심히 살아도 통장에 남는 돈은 왜 이렇게 적은지, 자녀들은 언제쯤 걱정을 덜어줄지, 집이나 땅은 왜 내가 팔려고 할 때는 소식이 없는지 답답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숨이 턱턱 막히던 한여름의 열기도 조금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해가 기울면 바람 끝이 달라지고 저녁이 되면 가을이 가까워졌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오늘은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2026년 9월 정유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지난 8월부터 다른 띠보다 눈여겨봐야 할 흐름이 하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에 신과 선생님들이 태어난 해에 신이 겹친 뒤 9월에는 바로 옆자리인 유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생긴 변화가 이번 달에는 돈의 값과 문서의 조건,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이나 토지를 오래 내놓은 분들은 뒤에 나오는 매도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귀인 띠 3분과 가까이 있을 때 피곤해질 수 있는 띠 3분, 행운의 숫자 7개와 이번 달에 하면 좋은 생활 개운법도 끝부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도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영상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9월을 보려면 지난달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합니다. 8월은 병신월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태어난 신이 다시 들어오는 달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원숭이띠 성향이 강하게 드러났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 회전이 빨라지고 사람과 정보가 많이 들어오며 가만히 있던 일도 움직이고 싶어지는 달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시 알아봤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오래 하던 일을 접을까 말까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식이나 투자 비중을 바꿨을 수도 있고 갑자기 여행이나 이동이 많아진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이라는 글자가 겹친다고 무조건 행운이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은 장점도 강해지고 약점도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단이 빠른 분은 더 빨라질 수 있지만 너무 빨리 판단해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정보를 잘 활용하는 분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난 8월 무신생 선생님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9월 정유월이 되면 초점이 달라집니다. 신금이 조금 거칠게 잘라내고 움직이는 금이라면 유금은 더 세밀하게 다듬고 가치와 완성도를 따지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 지난달에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했다면 이번 달에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얼마짜리인가가 중요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사업이라면 매출보다 순수하게 남는 이익을 보게 되고 부동산이라면 희망 가격보다 실제 계약 가능한 금액을 보게 됩니다. 무신이라는 글자 자체도 이번 달 흐름과 연결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무토는 넓은 땅처럼 중심을 잡고 받아들이는 힘이 있고 신금은 그 안에서 결과를 골라내고 사용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무신생 선생님들은 상황 파악이 빠르고 손에 잡히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배우더라도 실제로 써먹을 수 있어야 만족하고 사람도 말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병우년은 불의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병우의 화가 무토를 거쳐 신금 쪽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생각해보면 올해 상반기에 많이 움직이고 경험한 것이 가을부터는 결과와 실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봄과 여름에는 일이 많았다면 지금부터는 그 일이 돈이 되었는지 경력이 되었는지 남는 관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무신생 선생님들이 이번 달을 잘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새로운 일을 계속 추가하면 힘이 흩어집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라도 완성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알아본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시작한 것은 마무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줄여야 합니다. 전반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면 정유월에는 머리가 상당히 바빠질 수 있습니다. 전화도 늘고 사람에게 듣는 정보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비교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투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팔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종목이 좋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자산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정보의 양을 줄이십시오. 무신생 선생님들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 자체에서 안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번 달에는 많이 아는 것보다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도 두세 명 정도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 기준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속 새로운 의견만 들으면 결정을 못합니다.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9월은 돈의 회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동시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돈이 많이 움직이는데 실제 잔액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달에는 얼마를 벌었나만 보면 안 됩니다. 한 달을 지나고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선생님은 매출액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통장을 보고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카드 수수료, 임대료를 빼고 실제 남는 돈을 계산하십시오. 돈의 규모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만 원을 벌어 90만 원을 쓰는 것보다 70만 원을 벌어 40만 원을 남기는 구조가 훨씬 좋습니다. 생활비에서도 빠르게 새는 돈을 찾아야 합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작은 돈보다는 큰 기회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작은 지출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외식, 취미, 모임, 선물처럼 하나하나는 크지 않은 돈이 여러 번 나가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쓴 돈을 적어 보십시오. 어디에서 돈이 빠지는지 금방 보입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도 한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단순히 불쌍해서 주기보다 이 돈을 잘 굴리면 도움이 되겠지 하고 계산해서 지원하는 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판단과 부모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보태줄 때는 용도를 확인하고 한 번에 모든 돈을 넘기기보다 필요한 시점에 나눠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나 지인이 투자 제안을 해오는 경우에는 더 조심하십시오.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설명을 빨리 이해하기 때문에 들으면 금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빠른 이해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했다는 것과 검증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수익 구조와 원금 손실 가능성, 돈을 빼고 싶을 때 바로 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은 이번 달에 일부 수익을 실제 현금으로 남기는 전략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뒤에도 계속 올라갈 것만 같을 때가 가장 욕심이 커집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타이밍을 잡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만 시장은 언제나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수익을 얻었다면 일부라도 내 통장으로 옮겨두십시오. 손실 중인 자산은 무조건 물타기를 하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떨어졌으니 싸졌다는 생각만으로 추가로 넣지 말고 왜 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처음 매수했던 논리가 아직 유효한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자산인데 시장 전체가 잠시 흔들리는 것이라면 너무 성급하게 팔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정유월에서는 흥분보다 검증이 중요합니다. 현금 여유도 만들어 두십시오. 올해 하반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건강, 차량 수리, 집 수리, 자녀 문제처럼 미리 날짜를 정할 수 없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금을 투자에 넣는 것보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신생 선생님들이 재물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신용입니다. 급한 마음에 카드나 대출을 이용해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은 피하십시오. 돈을 벌 기회보다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먼저입니다. 이번 달은 잘못된 신용 사용이 다음 달까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문서운과 부동산 매도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이나 토지를 몇 달째 내놓고 기다리는 무신생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지난 8월에는 신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동 욕구가 커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격을 이야기하면 서로 맞지 않거나 문의는 들어오는데 결정은 안 되는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유월은 그런 애매한 문의를 실제 조건으로 좁혀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다면 얼마까지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중개업소에도 좋은 사람 있으면 연락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으면 거래는 오래 끌릴 수 있습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판단이 빠른 만큼 부동산에서도 시세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시장은 몇 달 사이에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최근 실제 계약 가격을 다시 보십시오. 같은 아파트라도 층과 양, 수리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고 토지도 도로와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집을 팔 때는 얼마를 받나와 함께 팔고 나서 얼마가 남나를 계산하십시오. 세금과 중개비, 이사비용, 새집 마련 비용까지 빼고 남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집을 더 비싸게 사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도 후 어디에서 살 것인지도 미리 계획하십시오. 59세의 무신생 선생님들은 아직 활동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자녀 집 가까이만 보고 움직이는 것보다 직장이나 사업, 병원 접근, 생활 편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집을 선택하십시오. 집을 보여줄 때는 지나친 설명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집의 장점을 많이 알고 있으니 이것저것 설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스스로 둘러볼 시간도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핵심 장점만 이야기하십시오. 말보다 집의 상태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도하는 분들은 이번 달에 특히 활용 가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오른다는 말보다 이 땅을 실제로 무엇에 쓸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도로 접근은 어떤지,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건축이나 농업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정리해 중개업소와 공유하면 좋습니다. 몇 년 동안 개발 소문만 듣고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면 이번 달에 한번 현실성을 점검하십시오. 계획이 실제 행정 절차까지 갔는지, 아직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수준인지 구분하십시오.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반드시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개발 근거와 활용 계획이 있는 토지라면 단순히 거래가 늦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작은 조건이 중요합니다. 매수자에게 너무 맞춰주다가 나중에 선생님들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잔금이 지나치게 늦거나 계약 후 추가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명도 조건을 애매하게 적는 것은 피하십시오. 모든 조건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동명의나 형제와 함께 가진 땅은 먼저 의견을 맞춰 놓으십시오. 매수자가 나타난 뒤 형제끼리 가격 때문에 다투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팔고 싶고 누구는 더 기다리고 싶다면 매물로 내놓기 전에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재산일수록 말보다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에게 이번 정유월은 장사나 사업의 상품성을 확인하기 좋은 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품과 손님이 좋아하는 상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잘 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품목을 10개 운영한다면 그중 매출과 이익이 좋은 3, 4개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손이 많이 가는데 남지 않는 것은 줄여야 합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자주 바꾸면 손님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광고나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어떤 홍보가 실제 고객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몇 달 동안 광고비를 내고 있는데 손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에는 체크해 보십시오. 결과 없는 비용은 작은 금액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있는 분은 역할과 돈을 정확히 나누십시오. 무신생 선생님들은 상대가 답답하면 내가 직접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선생님에게 몰립니다. 누가 영업을 하고 누가 회계를 보고 누가 현장을 책임질지를 분명하게 나누십시오. 새로운 동업 제안을 받았다면 특히 신중하십시오.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아이디어가 재미있다고 해서 동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누가 얼마 넣는지, 손실은 어떻게 나눌지, 그만둘 때는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약은 필요합니다. 직장에 계신 분은 이번 달에 실무 능력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빠르게 해결책을 찾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선생님에게 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번에는 성과를 남기는 방식으로 일하십시오. 내가 몇 시간을 일했는지보다 무엇을 끝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래 끌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60세를 앞둔 시기에는 내가 없어도 일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실력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를 보겠습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사람의 분위기를 빨리 읽고 대화의 흐름을 잘 맞추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사람과 금방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과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는 사람이 많아도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몇 명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그 차이를 보십시오. 좋은 이야기가 있을 때만 오는 사람인지 선생님이 힘들 때도 시간을 내주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유월은 관계의 숫자를 줄이고 질을 보는 달입니다. 특히 비밀 이야기를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상대와 말이 잘 통하면 친근감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돈과 가족,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퍼지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얼마에 팔려고 한다거나 자녀에게 얼마를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십시오. 또 남의 말을 옮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하면서 전달한 것이 나중에는 선생님이 시작한 이야기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올해 병우년은 소문과 감정이 빨리 번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는 선생님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는 너무 영리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계산이 맞는 말이라도 가족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형제와 재산을 나눌 때 숫자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할 때도 말투가 중요합니다. 내 말이 맞잖아라고 밀어붙이면 결과적으로는 선생님 말이 맞아도 관계가 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답답하다고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행, 집 매매, 자녀 지원처럼 함께 영향을 받는 일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더 정보를 많이 안다고 혼자 결론을 내리면 상대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여름 동안 몸보다 머리를 더 많이 썼을 수 있습니다. 일이 많지 않아도 생각이 많으면 피곤합니다. 전화와 메시지, 뉴스와 투자 정보를 계속 보다 보면 뇌가 쉬지 못합니다. 이번 달에는 정보의 양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을에 금기운이 강해지면 명리적인 상징으로는 호흡기, 피부, 장의 컨디션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이 자주 마르거나 코와 기관지가 예민한 분은 아침 저녁 찬바람을 바로 맞지 않도록 하고 실내가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피부도 건조해질 수 있으니 수분 섭취와 보습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장의 리듬도 중요합니다. 바쁘다고 식사를 거르다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은 줄이십시오. 외식과 술자리가 많았다면 9월에는 집에서 편하게 먹는 날을 늘려보십시오. 실제 몸에 이상이나 통증이 계속된다면 명리적인 설명만 믿지 말고 검진과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오래 보는 분은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마십시오. 1시간에 한 번 정도 가볍게 움직이고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도 꼭 챙기십시오. 무신생 선생님들은 밤에 누워서도 내일 해야 할 일이나 투자 생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계좌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의 불안은 판단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충동적인 결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인띠 3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원숭이와 쥐는 함께 수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쥐띠 사람은 빠른 계산과 세밀한 돈 관리로 무신생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큰 그림을 볼 때 놓치는 작은 비용이나 계약 조건을 잘 짚어주는 쥐띠라면 귀한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띠입니다. 원숭이와 용 역시 같은 수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용띠 사람은 무신생 선생님들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더 큰 방향으로 확장해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에서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거나 큰 틀을 잡아주는 역할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만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책임 있게 움직이는 용띠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뱀띠입니다. 원숭이와 뱀은 서로 합하는 힘이 있습니다. 뱀띠는 선생님이 놓치기 쉬운 위험을 먼저 발견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와 협상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상황을 조용히 살피는 뱀띠의 조언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신관계는 한만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면도 있으니 돈을 함께 움직일 때는 아무리 가까운 뱀띠라도 조건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번에는 가능하면 충돌을 줄이면 좋은 띠 3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호랑이띠입니다. 원숭이와 호랑이는 직접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특히 지난 8월 병신월에는 이충의 성격이 더 크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빨리 밀어붙이고 원숭이띠가 재빠르게 대응하면서 일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 있으니 돈이나 계약 문제에서는 바로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원숭이와 돼지는 가까이 지내면서도 말하지 않은 불편함이 생기기 쉬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실용적으로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돼지띠는 정서적인 배려가 부족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맞는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들리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이번 달은 유가 강한 시기라 토끼띠는 묘일충으로 자신의 자리나 관계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토끼띠 사람이 불안해서 계속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무신생 선생님이 문제 해결사 역할을 떠맡을 수 있습니다. 들어주되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해결하지는 마십시오. 그렇지만 띠 하나만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나누지는 마십시오. 평생 선생님에게 힘이 되어준 호랑이띠가 있다면 그 인연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쥐띠라고 해도 계속 돈을 빌려가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관계에서 쌓인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이번 달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행운의 숫자는 1, 6, 12, 19, 27, 36, 44 이렇게 7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날짜를 고르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기분 좋은 의미로 활용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당첨이나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니 가벼운 행운의 상징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첫 번째 개운법은 정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신생 선생님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튜브도 이것저것 보고 주식방도 여러 군데 들어가고 부동산 중개사도 10명에게 물으면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믿을 만한 정보원을 몇 군데만 남기십시오. 정보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개운법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안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진과 메시지, 오래된 파일을 조금씩 지워보십시오. 연락처도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번호가 너무 많다면 정리해도 좋습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는 정보가 너무 쌓여 있어도 마음이 계속 바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상이나 업무 공간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류가 이곳저곳 흩어져 있으면 생각도 흩어집니다. 부동산 자료는 한 곳, 세금 관련 서류는 한 곳, 보험과 금융 자료도 따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번 달에는 필요한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는 중요한 약속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날짜와 금액을 적으십시오.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 일이 겹치면 작은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달력이나 수첩에 적어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이번 달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나는 빨리 판단하니까 괜찮다는 자신감입니다. 빠른 판단은 무신생 선생님들의 장점이지만 정유월에는 아주 작은 조건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한 줄, 금융상품의 수수료 하나, 사업 계약의 해지 조건 하나를 놓치면 나중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이 걸린 일은 반드시 2번 보십시오. 계약서를 오늘 읽었다면 내일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누가 투자를 권했다면 혼자 판단한 뒤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십시오. 차를 바꾸거나 집을 계약하는 문제도 바로 결제하지 말고 하루 이틀 생각하십시오. 선생님들의 빠른 머리에 시간이라는 안전장치를 하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지나친 말재주의입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은 대화를 잘 풀어가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상대를 설득하려다 필요 이상의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그것도 해드리겠다, 이것도 맞춰드리겠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선생님이 감당해야 합니다. 가능한 것만 약속하십시오. 사람을 시험하는 행동도 피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나 보자며 일부러 연락을 안 하거나 상대가 먼저 움직이는지 기다리는 방식은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정유월은 관계에서도 애매함보다 명확함이 좋습니다. 무신생 선생님들이 이번 9월을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빠른 능력을 정확한 결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보가 들어왔으면 검증하십시오. 사람이 연결됐으면 신뢰를 확인하십시오. 돈이 들어왔으면 남겨두십시오. 부동산 문의가 왔다면 협상 조건을 구체화하십시오. 아이디어가 생겼다면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작은 결과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지난 8월 병신월에는 선생님들의 신기운이 다시 강하게 들어오면서 사람도 정보도 움직임도 많았을 수 있습니다. 9월에는 그 가운데 진짜 쓸모있는 것을 골라내야 합니다. 지난달에 5가지 투자 정보를 들었다면 이번 달에는 한두 개만 남겨야 합니다. 중개업소 여러 곳에서 다른 가격을 들었다면 실제 거래 자료를 보며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연락하는 사람 숫자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9월 뒤에는 10월 무술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신생 선생님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신과 유가 이어지고 다음 달에는 술이 들어옵니다. 신유술의 금 흐름이 계절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주 하나만으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8월부터 10월까지 무신생 선생님들에게는 결과를 골라내고 값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굳히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8월에 움직였고 9월에 평가했다면 10월에는 무엇을 실제로 내 것으로 남길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 정리를 잘 해놓아야 합니다. 투자도 기준을 만들고 사업도 수익 구조를 정리하고 부동산도 매도 조건을 분명하게 해두십시오. 애매한 것을 그대로 끌고 가면 10월에는 그 문제가 더 무겁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는 분은 9월 중에 한번 결론의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지금 조건이면 팔겠다, 이 가격이면 더 기다리겠다처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도 계속할 부분과 접을 부분을 구분하십시오. 가족 문제도 선생님이 도와줄 범위와 자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이번 정유월에는 선생님들의 빠른 판단이 조급함으로 흐르지 않고 오랜 경험과 만나 정확한 선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째 내놓은 집이나 땅에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가격을 논의할 수 있는 매수자가 연결되고 투자에서는 순간적으로 커 보이는 수입보다 선생님의 생활을 지켜줄 돈이 통장에 남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매출만 커지는 장사가 아니라 수고한 만큼 이익이 분명하게 남고 직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쌓은 실무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로 계속 마음을 쓰셨다면 이제는 선생님이 모든 답을 대신 찾아주지 않아도 자녀가 자기 몫을 해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말만 화려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려울 때 실제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곁에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오래 기다린 매매가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좋고 금전 걱정이 한결 줄기를 바라는 소원도 좋고 가족 모두 아픈 곳 없이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좋습니다. 남겨주신 소원에 좋은 기운이 닿기를 정성스럽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영상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같은 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라 하더라도 태어난 달과 날, 현재 지나가는 대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 정유월의 금기운이 누군가에게는 재물의 실현으로 누군가에게는 직장과 사업의 평가로 또 다른 분에게는 문서와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9월에는 복잡했던 생각은 한결 단순해지고 쓸데없이 나가는 돈은 줄며 기다려온 계약에는 실속 있는 조건이 붙고 애써온 일에는 손에 잡히는 결과가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